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1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달 됐나요? 합참의장이 갑자기 KF-21의 항모형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발이 타당하다.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중형 항모 이야기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죠. 뭐 그거는 그게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다른 바가 있으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쨌거나 다시 항모로 다시 돌아온 것인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이 가는 것인데 항모로 KF-21을 언급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되던 F-35B 같은 게 아니라 일본처럼 이거는 최소 중형 항모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형 항모를 이제 건조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군용 함선의 건조 역량도 뭐 상당한 수준 올라와 있죠. 단지 뭐 상업용, 민간용 선박에서만 1등이다. 뭐 이런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항모를 만들게 됐을 때 이렇게 뭐 스키 점프대도 아니고 수직 이착륙도 아니고 갑판에서 날아가는 식으로, 그러면 사출기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중형 항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죠. 함정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해서 디자인, 뭐 추진 체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는 분명히 사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그 사출기에 대한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이게 프랑스 차세대 항모 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5년부터 건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설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38년도 정도 배치되는 예정인데, 뭐 우리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자, 이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게 이제 우리 중형 항모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모델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세상 돌아보기는 이제 제안을 했던 바가 있었죠. 이게 원작 추진이에요. 원작 추진이고 전자식 사출기를 쓰고 있습니다. 쓸 예정이에요. 쓸 예정인데 이거는 프랑스 자체 개발은 아니고 미국 것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함재기들이 모양을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후에 나올 6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로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전이고 MUMT라고 그러죠. 무인기하고 복합 전술 개념이니까 무인기도 실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두 척 정도 가질 예정인데 이게 75,000톤이에요. 75,000톤인데, 자, 이런 모델이 우리 중형 항모가 이 언저리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는 뭐 국방력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역량도 우리하고 지금 현재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절한 수준의 항공모함의 사례가 아닌가. 퀸 엘리자베스급은 영국 것인데 이미 옛날의 모델이죠. 이미 건조가 됐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건조를 하게 되면 30년대 초 내년 중반 이때 이제 펜과 같이 거의 같은 무렵에 나올 수도 있어요. 활동은 같이 하겠죠, 최소한.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이제 중형 항모의 모델이 되겠다. 그러면 그 구색은 이렇다. 이 전자식 사출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대세가 될 것이냐? 미국도 이제 포드급에서 이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그 선택을 했고, 또 최근 6월달에 등장한 진수를 한 중국의 세 번째 항모도 전자식 사출기, 그들 국산을 장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게 앞으로는 대세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논거를 좀 이야기해 보려는 것이죠. 자, 항공모함 뭐 보유 필요성 뭐 주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야오닝 산둥함에서 한 7만 톤 가까이 되는 건 스키 점프 대식이죠. 스키 점프 대. 그게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6월에 3번함 후장함이
아마 복건성의 중국 발음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진술을 했죠. 거기 전자기 사출 방식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한 10만 톤급, 지금 자세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중국 세 번째 항모에 대해서. 그래서 원자력 추진이 아닌 것 같고, 길이도 300m, 310m가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앞서 보여드렸던 7만 5천 톤급의 프랑스의 팽,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포드급의 일본함이 나와 있죠, 현재. 포드급과의 중간점 되지 않느냐, 오히려 포드급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 상륙함인 이즈모와 카가 우리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독도함, 마라도함 같은 것인데, 그거를 항모로 이제 개조를 했죠. 톤수는 3만 톤 좀 못 미치고 2021년 이즈모가 개조를 완료했죠. 그래서 F-35B를 12대 정도 운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국들이 이제 항모를 어떤 식으로든지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항모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해상 교통로, 해상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활동 영역이잖아요. 네. 그걸 지킨다는 차원에서 뭐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과정이 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이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죠. 미국이 혼자서는 다 부담스럽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해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딜을 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제 그게 뭐 약간 질곡이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분위기예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합참부장이 이제 뜬금없이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 시사 뭐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예산안 낼 때도 작년에 70억 반영됐던 항공모함, 그때는 경항공모함이라고 불렸지만 뭐 그건 주위에 눈을 이제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경자를 붙인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예산안 냈을 때 그게 없어졌잖아요. 항모 예산이 전혀 영원히 됐다가 이 말 때문에 다시 살아났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것도 KF-21을 언급했으니까 바로 중형 항모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했던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방향 전환이 생기면서 우리의 의도를 너무 좀 노골적으로 바깥에 드러낸다. 그래서 좀 정치 외교적으로는 조금 너무 좀 거칠다.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 DX 코리아에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카이 측에서 KF-21N이라고 해서 항모형을 바로 뭐 모델이지만 내놓았죠. 사실 이것도 뭐 이제 유래를 따져 보면은 몇 년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물꼬가 튀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뭐 오늘은 항모의 그 전자기 사출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작년 2월 22일 날 제 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요. 경항공모함 사업추진 기본전략 심의 의결했고, 국내 연구개발로 하는데 사오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은 22년에서 33년으로 추정되고 총 사업비 2조 300억 원. 그래서 경항공모함 2033년까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이게 죽은 듯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살아난 거고, 그 실체는 중형 항공모함이었다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설계 예산 반영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산으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기술 요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의 분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기미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언론도 탔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큰 그림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뭘 더 우리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기술이 이미 딱 나와 있고 리스트가. 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해야 될 기술, 국내에서 도입해야 될 기술, 국내에서 개발해야 될 기술,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돼야 될 기술 같았으면은 어떤 식의 이름으로든지 그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다가 일단 용역이 다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언론을 타지는 않죠, 그런 게. 그런 거는 항모를 뭐 많이 가져봤자 세척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은 낮아요. 체계 종합 차원에서 배를 건조할 수는 있지만 요소 기술들은 항공모함에 특화된 요소 기술들은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건 국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연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ADD나 아니면 전기연구원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국산화를 목표로 둔 것은.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이 준비됐다. 그래서 갈지자 그림을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서도 이대로 가겠다. 라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2021년 이제 10월 19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왼쪽이 카이 사장이고 오른쪽이 아마 이제 현대중공업 사장인 것 같아요. 네,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을 협력을 위한 MOU. 여기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자,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것이고 설계를 여기서 담당하겠죠. 그리고 왼쪽에 카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항모에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도전해보자. 한계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추진식에는 뭘로 할지. 예? 캐타필트는 전자식으로 할지 옛날식으로 할지. 뭐 전자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노출된 것만 해도 이 정도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작년 이제 마덱스에서 이런 게 노출이 됐죠. 현대중공업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이라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형태를 냈어요. 스키점프대도 있고 스키점프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톤수가 커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중간한 게 된 거죠. 예, 어중간하게 된 것이고 당시 해군 관계자들 이야기도 뭐 한 층만 가진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폼 잡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수리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두세 척 이상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가진다면 그 정도 가질 것이다. 라고 해군 관계자들은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은 현대중공업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 항모 이상으로 간다면 최소한 앞서 보여드렸던 프랑스의 펜급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17일 날 금년 중국에서 3번 함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든 거죠. 이제 러시아의 디자인에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중국 국산의 중국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이제 항공모함이 진수를 한 것인데 이름은 푸젠함이에요. 이게 6월 17일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상당히 대형 함임을 눈으로 보셔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바다에다 띄운 모습인데 뭐 미국 항공모함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하고 포드급의 중간쯤 되지 않을까. 정확한 사양은 몰라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즉 정찰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위에 지형 지물하고 대조해서 크기를 지금 추정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 추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통합전기 추진 제가 최근에 다룬 바가 있죠. 그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기 사출식이다. 중국 자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하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전자기 사출되는 곳을 사출기 3개를 지금 가려놨죠. 자, 사출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비행기 뒤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을 막는 이렇게 비스듬한 바람막이가 3개가 장착된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항공모함들에서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3개를 장착했다. 제가 보기에는 팽도 2개 내지는 3개예요. 제랄드 포드급 같은 경우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숫자가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공간도 넓어야 되겠지요. 예.
자, 이게 프랑스 팽의 다른 컴퓨터 그래픽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은 뒤에 바람막이가 보여요. 왼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얀 게 보이고, 저 뒤에 또 하나 보여요. 네, 그리고 비행기들이 대기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개, 많게는 세 개 정도의 전자식 사출기를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사출기는 아시죠? 영어로 캐타풀트라고 하는 거. 예, 이 정도 거리에서 비행기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바퀴를 이제 채는 거죠. 딱 고리를 걸어서 거의 뭐 한 속도가 한 200km 후반 정도까지 시속 그러니까 확 당겨서 화살에 시위를 걸어서 쏘듯이 비행기를 하늘에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비행기도 최대 출력의 엔진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장을 최대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경사가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따라요. 경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그 뭐랄까 양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항공모함의 진행 방향 그리고 바람의 방향 이런 거에 좌우가 많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무장 탑재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건이 적절치가 않으면은 최대치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출기를 쓰는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이제 스키 점프대보다는 사출식이 훨씬 강력한 거죠. 같은 함재기의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함재기를 더 빨리 띄울 수 있고 더 많은 무장을 달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항공모함들이 전부 사출기를 달게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미국이 항모에서는 이거니까 이때까지는 전기 즉 수전기를 확 모았다가 압력을 높였다가 전기기관랑 똑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탁 한쪽 짧은 구멍으로 그 전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비행기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식 사출 기관을 보면은 뒤에 수전기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예. 자, 그런 식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는 전자기 사출식으로 바뀌는 것 같다. 프랑스, 미국, 중국마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모함을 중형 항모를 건조한다. 예, 과거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차세대 기술로 할 것이냐. 차세대 기술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포드 항공모함에서 처음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무인기로 알려진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운전할 때 문제도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개선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그 길로 가지 않을까. 왜냐? 그 기술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보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 포드급인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이 사출기. 이 항공모함 전체 길이가 330m 정도 되는데 이 갑판 전체의 길이를 이루게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아주 뭐 한 3분의 1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 3분의 1도 안, 3분의 1이라 그러면 100m밖에 안 되잖아요. 100m 기간 동안 저 비행기가 270km, 300km 시속까지 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출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드급은 4개 장착했고, 그러니까 중국 것은 3개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 것의 톤수는 미국 것보다는 좀 작을 것 같다. 그리고 프랑스의 팽 같은 경우는 2개 내지는 3개다. 이 정도죠. 그게 이제 급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팽 정도의 급, 75,000톤급, 80,000톤급으로 정도 간다 그러면 우리도 사출기가 2개 내지는 3개가 되겠죠. 그 고민들을 지금 봤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대세가 전자기 사출로 간다면 그 뚜렷한 장점이 무엇이냐?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자, 기존은 전기압을 써요. 전기압이라는 것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고압으로 꽉 압축되어 있다가 출구를 통해서 강하게 내뿜죠. 엄청난 힘이 나오겠죠. 전기 기관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전기 기관차가 하고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예, 그래도 물을 끓이잖아요. 석탄을 떼워서. 지금은 물론 전기로 물을 데피겠지만 전기기관차가 수증기를 모아서 그걸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기기관차는 어디 있습니까?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 박물관이나 관광용밖에 없죠. 좀 더 고속철로 다 바뀌었잖아요. 전기를 이용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출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발전이 적용이 더딘 거라고 봐야 돼요. 아직도 전기기관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그리고 군사용이라는 상당히 제한된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쓰였던 거예요. 기술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미 고속철로 한참 전에 넘어갔었어야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들의 오류가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과학기술 자체는 전자기 사출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나 있다 이거죠. 언제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전기압을 쓰게 되면 물을 끓여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면 그게 민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물이면 그 배관 같은데 부식의 문제도 있겠죠. 그럼 소금물을 끓인다고 그래서 소금이 녹아 있으니까 끓는 점이 훨씬 높아지겠죠. 예. 일단 부식 문제가 큰 것 같고, 거기 비행기를 사출시키면은 그 전기가 소모되죠. 그럼 새로 충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끓여야 되고, 그 민물이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연방연방 뜨는데 그 엄청난 양의 민물을 무게도 무겁잖아요. 물이라는 게. 그걸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과정, 그것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배관이 들어가겠죠. 저장 탱크도 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기관차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고 그대로죠. 예. 그래서 이제 니미츠급 이전의 항목, 포드급 이전, 바로 이전에 니미츠급 같은 경우는 그게 현재 주력이죠.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그 이제 전기식 사출기의 무게가 1,500톤 정도 된대요. 네.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리고 안에 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지하는 부피도 엄청나게 크대요. 갑판 밑에. 예. 아무리 항공모함이 크지만 저기에 함재기를 넣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조금의 공간이 더 있으면 유리한 거거든요. 여러모로 하물며 배가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유리하죠. 운용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죠. 지금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기기관차 생각하시면 돼요. 화부가 필요했잖아요. 계속 석탄 퍼놓고. 예.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는 인력이라고 친다면 지금 고속철에서는 뭐 한 명, 두 명 타나요? 서유지 껐다 켰다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죠. 그겁니다. 예. 석탄도 싣고 가야 돼요. 똑같은 비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하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용 예가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출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군데 모아보면은, 이제 전자식 사출기에 썼을 때는 주어진 시간에 비행기를 사출하는 횟수를 4분의 1 정도 더 증가시킬 수 있었다. 네. 즉 충진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건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기술이 안정화되면은 이 소티 증가분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안정화되면. 지금 초기인데도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소티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형 항모로도 니미츠급, 즉 7만 톤, 8만 톤급으로도 지금 미국의 주력인 니미츠급 정도의 소티율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함재기가 적더라도 실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공군력의 양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겁니다. 우리 자주포를 만들 때 분당 5발 쏠 수 있는 거하고 분당 10발 쏠 수 있는 거하고, 예. 분당 10발을 쏠 수 있으면 분당 5발 쏘는 자주포 2대 있는 거랑 같아요. K9 자주포 개량할 때 그런 겁니다. 거기다 운용 인력까지 감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4배, 5배 화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력을 다른 자주포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중형 항모 정도가 딱 맞겠다. 그리고 이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전력은 10만 톤급 이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 정도 인력이 감소됐다. 이제 니미츠급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운영하는데 전자기 사출기, 죄송합니다. 전기압 사출기를 이제 운용하는데 120명이 필요하대요. 그게 25% 감소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제 100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저것도 초기니까 그렇지 저것도 많이 감소될 여지가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봐서는 이제 현재 전기압으로 띄울 수 있는 최대 비행기의 무게가 40톤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전자기 사출은 45톤 정도를 띄울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워낙 이제 부피가 작고 기술의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터가 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많이 주고 이것도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초기형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제약이 없는 거예요. 중국 해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컨제 거기도 쌍발 프로펠러로 되어 있는 조기 경보기 같은 게 있어요. 미국에도 있죠. E2 호크아이 같은 게. 그런 거를 기존에는 사출기가 없이 경사가판에서 이제 하늘에 띄우다 보니까 그 비행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기로 대신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리하다. 훨씬 큰 비행기 그리고 완전 무장 상태로 띄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전기압을 모아서 팍 쏠 때는 처음부터 최고 힘이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토크가 팍 걸리는 거죠. 이렇게 힘이 부드럽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기체에 피로도가 많이 쌓인대요. 그것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터를 이용한 전자기 사출로 바꾸게 되면은 짧은 가속되는 것도 더 빠르지만은 그 과정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급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토크가 높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체에 주는 부담이 좀 덜하다. 또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덕션 모터의 특성상 힘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로 인해서 힘 조절이 아주 예상하게 이렇게 뭐랄까 영어로 말하는 그레주얼 하게 된다 그러네.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기압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 예. 그래서 큰 비행기에 맞춰놓으면 작은 비행기를 할 때는 힘이 너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정밀하게 조정이 안 되는데 아까 팽에서도 나왔지만 6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게 되면 무인기를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1톤 미만의 현재의 전기압 사출 방식으로는 1톤 미만의 작은 비행체를 날려보내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전자기 사출을 쓰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사출 중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끝단도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년대 초만 돼도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고 항모에 탑재되는 비행기도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될 텐데. 자, 이런 걸 보면은 차세대 항모, 우리의 중형 항모도 그렇겠지만 KF-21N에다가 무인기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럼 대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무인기는 덩치가 작으니까. 그러면 공격력 전체는 훨씬 세질 수가 있다. 거기다 전자식 사출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형 항모는 크기는 중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과거 방식의 대형 항모보다 타격력은 훨씬 나을 수가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전자기 사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 사출은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이다.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덕션 모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 전 세계 전기의 한 50% 정도를 인덕션 모터가 인덕션 유도 전동기라고 하죠. 그게 지금 쓰고 있대요. 그만큼 대세예요. 근데 그게 항공모함에 적용이 지금 늦은 거죠. 사출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안에가 바깥에 전기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가운데 축이 전혀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변에 코일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늘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이제 유도 전기가 발생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예. 대량 생산되면 값도 싸겠죠. 예. 그리고 힘 조절이 아주 좋다. 예. 이게 왼쪽에 쭉 적어놓은 게 그런 거예요. 안에 뭐 자석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아마 브러쉬리스 전동기 이런 걸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일반 모터, 과거의 모터에 들어가던 많은 것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됐다. 핵심은 뭐냐? 간단하면서도 튼튼하다. Simple and rugg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 쓸 수 있다. 그리고 세탁기 인덕션 모터, 그죠? 10년 보증이라고 돼 있죠. 10년 고장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쓰는 인덕션 모터도 같은 원리예요. 좀 전에 이제 모터에서는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기장이 생겼을 때 안에서 전류가 발생해서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서의 축이 도는 거지만 이게 인덕션에서는 그것이 이제 이는 그런 용기하고 용기의 저항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류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저항을 발생시켜서 그게 자연스럽게 열로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편리하죠. 네. 뭐냐, 그냥 만지면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고, 또, 뭐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전기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고, 항모에서 쓰는 것도 이 인덕션 모터예요. 인덕션 모터인데,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회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길이 방향으로 한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네. 그래서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는 미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기술의 얼개에 대해서는 뭐 공개된 바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장의 남북극이 계속 바뀜으로 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속이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레일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레일건. 예. 그 뭐 연구 개발되다가 미국에서는 뭐야 좀 중단된 모양새인데 그 레일건의 원리랑 똑같아요. 예. 레일건에서는 포탄을 쏘는 건데 항모에서는 레일건의 포탄이 아니라 40톤, 45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땡기는 거예요. 그 규모에서 오는, 무게에서 오는 그런 게 상당히 기술적 난관이 있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자, 그런 게 이제 인덕션 모터를 쓴다는 거. 우리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했다. 그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그 10년 동안 보정하잖아요. 여기도 기술적 원리는 그만큼 간단하다. 기술이 숙성되면 충분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술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의 신세를 질 것이냐? 외국의 신세를 진다. 그러면 현재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서방권에서는. 그거를 좀 실현시킨 나라는 미국도 초기죠. 어떻게 보면은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국이 요번에 한 거죠. 그거의 신뢰성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들은 그 이름으로 해낸 거예요. 미국과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확보해야 될 기술 중에 분명히 최상위권 언저리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도 관여돼 있고 여러 가지 부처가 뭐 회의를 하면 여러 번 했겠죠. 이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 2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고 그 검토 단계 핵심이 전자기 사출 방식이 얼마나 유리하냐 과거 방식에 비해서 중위 항모로 간다고 했을 때, 저 같은 민간인이 살펴봐도 전자기 사출 방식이 앞으로는 대세다 결정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결정이죠.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ADD 그리고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보이는 전기연구원에 자문을 구했겠죠. 할 수 있냐 없느냐. 우리 타임라인이 이만큼 있다. 이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간의 기술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우리 전자회사들에서 다 뭐 인덕션 모터는 다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항모를 세 척을 가진다고 했을 때 사출기를 중형 항모면 아까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한 항공모함당 사출기가 3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 척을 가진다고 해도 10대가 안 돼요. 10기가. 근데 그걸 만드는데 민간 기업 보고
해라 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수지 타선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건 노출이 안 되는 것이죠, 바깥에. 예.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좀 있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디도 안정된 기술은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봐서는 미국에서 그 기술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이게.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부분이 약속이 된 것 같죠. 그래서 뭐 고체 연료 제한도 풀고 핵 추진 잠수함 기타 등등 거기에 이제 중형 항모도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가진다 이렇게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하는 행태는 우리의 의도가 너무 쉽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 외교적으로 손해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기술의 이전을 또 우리가 그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막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가지고 자기들의 대한민국의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앞바다,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지나가야 되는 마당이니까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그들은 지금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밥줄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미국이 기술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물건을 살 수도 있겠다. 프랑스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 이전 더하기 우리 국산화한다.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같은 컨셉이죠. 첫 번째 하나를 사고 그 다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줘요. 네. 오늘은 우리 중형 항모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전자기 사출 방식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